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의 방문군 협정의 대가로 16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루크 대통령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테러 지원으로 받은 금액이 160억 달러라고 밝히면서 같은 기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39억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연설을 통해 만약 미국이 군사 합의를 유지시키고 싶다면 미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은 1951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며 미군 철수 1998년 방문군 지휘협정은 이 안보동맹의 실질적 집행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외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백신이 1억 7천만 용량이라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루크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필리핀의 백신 공급업체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루크 대변인은 갈베즈 백신 책임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올해 약 7천만 명의 필리핀 성인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공급량은 대부분은 글로벌 백신 획득 계획인 코박스 시설에서 4,400만 용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60만에서 900만 개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상반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물량은 연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번 달부터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부통령 선거에서 패한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로브레도 부통령에 대한 선거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월 16일 기각에 대해 7명은 전적으로 동의했고 8명은 결과에만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마르코스가 3개의 민다나오주의 선거 무효화 소송에 대해 충분히 정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년 이상의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루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필리핀 경제개발청의 칼추아 장관 대행은 월요일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전 녹화 브리핑에서 메트로 마닐라 시장과 논의되는 연령 제한을 더욱 완화하는 것이 5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15세에서 65세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개발청은 저위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대면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주아 장관 대행은 더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용 능력을 50%에서 75%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지방 간 버스의 운영을 확대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주아 장관은 필리핀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3월 21일부터 필리핀 전역을 수정된 일반 지역 검역 MGCQ로 전환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2월 22일 전체 내각회의를 개최해 주아 장관 대행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리 루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이 2020년 12월 32억 500만 달러로 2019년 32억 1,600만 달러에 비해 0.3% 감소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해외 송금의 감소는 육상 근로자 송금액이 0.7%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0년 전체 송금액은 331억 9,400만 달러로 2019년 334억 6,700만 달러에 비해 0.8%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송금은 필리핀 외환 유입의 주요 원천으로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9.2%, 국민 총소득의 8.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현금 송금은 2019년 301억 3,300만 달러에 비해 0.8% 감소한 299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중앙은행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비해 낮았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현지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수도권에 주당 최소 15,000마리의 돼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돼지는 농무부의 지역 현장 사무소의 감독하에
협상된 조달을 통해 자격을 갖춘 현지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된다고 다르 농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양돈 산업은 연간 2천억 페소에 달하지만 2019년 이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7,845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여 50만 마리의 돼지가 도태되었지만 양돈업자들은 400만 마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SSS 관계자는 2월 16일에 퇴직자를 위한 1,000페소 연금 인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SS가 2월 24일까지 태풍 율리시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연금 수급자에게 재난대출은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3월 하원 정부 기업 및 민영화위원회는 필리핀 퇴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SSS 연금을 1,000페소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00페소에 이르는 연금 인상이 시행되어 최저월 연금이 2,200페소에서 3,400페소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마닐라시의 리잘 공원과 인트라무르스와 같은 열린 공간 관광 명소 방문객의 연령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뿌얏 관광부 장관은 15일 모레노 시장에게 제안을 했으며 공원은 넓은 개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기관관 태스크포스는 지난주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을 포함 공원, 자연 유적지 같은 관광 명소에 대해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테오도로 록신 외교부 장관이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브리오네스 교육부 장관의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해 지지를 표했습니다. 록신 장관은 175명의 수학과 전문가가 학교가 풀타임 및 대면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에게 개방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데 크게 동의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대면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유엔 대표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낸시 비나이 상원의원은 아이들을 영원히 갇힐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면서 대면 수업 재개를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합시다. 아이들은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는 15세에서 17세 청소년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시민들만 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으로 구성된 의원회는 경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고려했다고 언급했지만 마리끼나 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관관 태스크포스는 21세에서 60세 외출 제한 연령을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시민들이 외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메트로 마닐라 수도권 시장위원회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시민들만 외출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MMDA 의장은 더 많은 청소년의 외출을 허용하는 최소 5세 이상의 어린이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논의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미얀마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민 139명이 15일 전세 항공편으로 필리핀에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록신 외무부 장관은 월요일 저녁 나이아 국제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필리핀 국민들을 환영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미얀마에서 귀국한 필리핀 국민은 총 509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쾌전시 정부는 3월 1일부터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령의 완전한 시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몬트 시장은 소매상들이 더 이상 계산대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지난 2020년 1월에 시행되었지만 5월에 지역사회 검역에 배치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포크, 스푼, 나이프, 커피 교반기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식료품점과 소매점에서 갈색 종이봉투의 사용도 2022년부터 금지된다고 벨몬트 시장이 밝혔습니다. SM프라임 홀딩스는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쇼핑몰 매출 감소로 순이익이 2019년 381억 페소에서
180억 페소로 5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1183억 페소에서 819억 페소로 감소했으며 SM프라임 홀딩스의 주 매출인 쇼핑몰 매출이 578억 페소에서 236억 페소로 59%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SM프라임 홀딩스는 지난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민다나오에 2개의 쇼핑몰을 개장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저가 호텔에 입장하는 투숙객들을 생중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산타메사에 있는 호텔 입구를 중계함으로써 모텔에 들어가는 커플,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모텔 외부에 카메라를 놓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페이스북 사용자를 비난했습니다. 생중계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모텔이 자신의 집 앞에 있었다고 댓글에서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월 16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91명이 증가해 총 55만 224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992명이 검사를 받아 841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5.3%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7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1,524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09%였으며 45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51만 1,796명으로 92.7%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페소화는 2월 15일 월요일 달러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여 2016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페소화는 달러 대비 47.93에서 마감되었으며 이는 4년 전인 2016년 9월 22일 47.83에서 마감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리잘 은행의 경제학자는 필리핀 경제 추가 재개와 진행 중인 소매, 재무부 채권 제공으로 인해 페소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는 48.19페소로 거래되었으며 2월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하락해 달러당 1100.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88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지진학연구소는 지난 24시간 동안 딸 화산에서 5에서 12분 간격으로 98개의 흔들림이 발생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지진학연구소는 딸 화산섬 내의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증기 또는 수증기 폭발, 화산 지진, 가스의 치명적인 축적 또는 배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 화산은 현재 경보 단계가 레벨 1으로 대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딸 섬의 주민 20명에게 선제적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북동 몬순 또는 아미안의 영향으로 메트로 마닐라와 루존 대부분의 지역에서 흐린 하늘과 함께 약간의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동쪽으로 1450km 떨어진 해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저기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기압이 필리핀에 접근하면서 민다나오와 비사야 지역에 많은 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9분, 일몰은 6시 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